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이 당연한 얘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가지고 아 설마 진짜 저 내심이 뭘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데 네네. 이걸 1년 반 만에 듣게 됐다는 것 자체가 뉴스입니다. 그렇죠. 뉴스 아닌 것을 너무 늦게 듣는 것이 뉴스인 세상. 이건 뭐 잘못된 겁니다. 사실 제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자리는요, 기업이 창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업이 정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또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고 또 그럼 세금을 많으면 또 국가도 부강해지는 것이죠. 그럼 또 기업은 또 계속 부가 창출해내는 이게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일자리는 뭐 기업만 창출하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나야 된다. 관과 민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럴듯한 이야기지만은 자, 관이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의문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해서 뭐 세무조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중소기업은 말하자면 52시간 52시간제를 내년부터 이제 웬만한 중소기업도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미리 이걸 접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정말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은 지금 내년에는 뭐 거의 90%가 그만둔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로 결국은 기업에 대해서 협박하고 어떤 점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이러면서 2,00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해 준다고 하니까 SK에서 일자리위원회에서 또 그런 말을 하고 과연 그 의도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일관성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하나의 순서가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언론들이 더 이게 웬일?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발언, SK 공장에 가서 한 발언이 진심이기를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는 공공 분야에서 많이 창출할 수 있다. 경제 안 좋으니까 공공 분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주의적 발상이죠. 그런데 17만 명이었나요? 네.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 17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면은 노후의 연금까지 포함하면 300조 이상이 든다는 게 국회의 예측의 그 이야기이시죠. 그런데 정부, 그러니까 관 사이드에서 만든 일자리는 생산적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모적인 겁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만든 일자리는 그 일자리가 만들면 또 기업이 매출이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세금 많이 내고 또 그러면서 계속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 분야에서 공공 사이드의 일자리 창출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업의 일자리 분야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했었지요. 특히 대기업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니네들이 뭘 할 수 있어. 그동안 낙수효과 했는데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그 입장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 좀 기본적인 좀 시각, 우리 현 집권하신 분들 시각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가요, 공무원이 네. 몇만 명인 줄 아십니까? 거의 뭐 저기 40%라면서요? 150만 네.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구 1,000만 명에 150만 명입니다. 우리 5천만 명하고 인구 공무원 수가 같아요. 그리스는요, 인구 일자리 한 명, 공무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자리에 4명이 달라들어갑니다. 그 점심 서너 시간씩 먹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언제 창출했느냐? 사회당 정권이 등장했던 2000년대 초에 일자리 대폭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리스가 채용 시험을 봐서 공무원을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고 그냥 찍어서 내를 꼴릴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2000년대 초에는 그리스 총리도 공무원 수가 몇 명이 알지를 못합니다. 통계가 안 잡혀요. 지역별로 마음대로 공무원을 임명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게 가장 우려했었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꼴로 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기업이라는 것은 마치 착취를 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생각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정말 동맥입니다. 기업이 지금 쌓아놓고 있는 돈이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왜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왜 기업이 고용을 하지 않을까요? 기업은 돈이 없으면은 정말 구워서라도 그래서 고용을 하고 또 투자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다 부동자세로 있다는 것은 뭘 뜻하냐? 이 나라가 더 이상은 온전한 시장 경제가 아니라는
기업의 전문가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런 말을 해도 기업들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여주려면은 지금 몇 가지 자신이 정말 선이라는 이름 아래 또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해서 했던 경제 정책, 이거는 반드시 없애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판을 짜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한은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정말 신문이나 또는 방송에 머릿기사용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과거에는 정치 리스크였습니다. 이제 정치라는 것보다 더 줄여서 정부 리스크, 정책 리스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행하신 분을 한번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시행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파는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를 지어서 시행업자들이 많이 아파트 지어야만이 개발해야만 일자리도 생기는 겁니다. 또 주택 문제도 많이 정부의 LH 공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주택 문제라는 것은.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부에서 난 사업 못한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제가 어디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묶어버린다든지 갑자기 무슨 뭐 가격 공개하라 뭐 나오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 내에서는 자기들은 사업을 생각이 없다. 그럼 당신 생각이냐 주위 사람들만 생각하냐 다 똑같다. 이 정부에서 사업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제조업 하시는 분은 현재의 분위기 하에서 난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방법은 두 가지다. 문을 닫든지 해외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서서히 내 기업 세금 덜 내는 방법을 고사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분은 기업이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 난 기업 의욕이 없다. 아니 뭐 하면은 난 피땀 흘려 이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제 노조가 활개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쓰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돈 벌어서 외국인 노동자 거기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참 외국인 노동자 부분 왜 이야기하면요. 이 최저임금 부분 때문에 가장 혜택을 보는 게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기업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미래가 이렇게 고사되는구나라는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반기업적이고 그 다음에 반시장적입니다. 시장에서 기업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늘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황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은산분리법 여기에 대해서 그거를 얘기를 했지만은 뭐가 됐습니까? 지금 그 정당 안에 있는 강경파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했냐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도 있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서 저것을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만약에 알고서 했다면은 저는 이상한 것이 그 내부에서 정말 은행하고 또 기업하고 뭐 짬짬 일을 하고 기업이 뭐 돈 세탁을 하고 온갖 그 기업에 대해서 은행과의 관계 또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나쁜 말을 했던 사람들의 의지를 알고 그들의 이제 역할을 알 텐데 또 뚱딴지같이 저런 말을 한 건 뭘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8자 1차 일자리 추진 대회에서 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 하는 거는 지난번에 은산분리 뭐 이거 오케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뚱딴지같이 해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늘 A4 용지를 갖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도 그러고 사실 정상 간의 대화는 서로가 눈을 맞춰가면서 왜냐하면은 서로 근수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나오는 얘기는 뭐 대단한 얘기도 없고요. 다 조율이 된 얘기를 하는데도 이걸 읽지 않습니까? 시진핑 할 때도 읽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하고 만나서도 읽고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 무슨 뭐 구체적인 숫자나 통계가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도 즉 인간하고 인간 사이에서 일종의 기름칠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언론이 보는 앞에서 A4 용지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 거기 가서는 A4 용지를 들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많은 분들이 A4 용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A4 용지를 들고 읽을 때 그나마 숙지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자 일자리라든가 은산분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이미 숙지하지 않고 그냥 생각대로 뚱딴지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뭐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반기업 정서가 네.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를 유지했던 국가 가운데서 반기업 정서에 있던 나라들은 대개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 경우를 많이 보여줬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정권에서 아까 강경파를 말씀하셨는데 네. 정부 여당의 강경파들 자, 이런 이야기하면 뭐 동의하신 분도 있고 동의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는 평생 월급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월급 받아가지고 이 돈은 용돈 줘야 되고 이 돈은 부모님께 용돈 줘야 되고 아파트 부금 청약저축 넣어야 되고 이런 고민을 해본 사람만이 경제를 알고 기업을 알고 국가를 걱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세금의 중요성 아는 겁니다. 그분들 월급봉도 받아본 적 없어요? 평생 월급 준 적 없습니다. 속된 말로 뒷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업은 항상 자기들은 기여를 못하니까 경험과 질시의 대상일 수 있었던 것이죠. 평생 비판과 발목만 잡았던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사고방식으로 대한민국이 이끌어간다? 그건 아닌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참, 세금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결국 기업이 세금 내고 그 기업으로 현재 공직자분들 본인들 먹고 산다는 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 너네가 뭐 했는데? 너네 다 악덕 기업들 아니야? 너네 노조들 말이야 탄압한 그런 사람들 아니야? 너네들 지금 뭐 해왔길래? 이런 식의 사고방식 가지고서는 국가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 운영은 차치하고 자기 집안 경영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언제 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발언들을 보면 좀 기가 막힌 경우가 있어요. 아주 가난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면서 초밥만 먹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2,500원짜리 삼각김밥, 삼각김밥 900원, 800원이면 살 수 있죠. 근데 2,500원짜리면은 편의점에서도 사실은 번듯한 김밥입니다. 근데 그거 먹으라고 했다고 이제 난리를 친다든가,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요, 시카고 예술대학, 이렇게 돈 제일 많이 드는데, 그런데다가 떡 보내놓고, 그 다음에 덕수 초등학교? 이거는 좋은 데가 아니래, 좋은 초등학교가 아니라는 동. 덕수 초등학교는요,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이 있는. 그런데 다 위장 전입해갖고 다니면서 자기들은 할 거 다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기업들하고도 말하자면 돈 뜯으러 다녔던 사람도 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한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보 정권이 2000년대, 90년대 말에 들어서고 나서 IT가 막 떴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강남 룸사롱에 한때 운동권 했던 분들, 네.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TV에 많이 나온 분들 가운데서 몇몇 분들은 강남 룸사롱에 살았다는 이야기 많이 흘러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기자 시절이었는데요. 그런데 골프가 싱글인 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네, 운동권 출신 중에. 할 수는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자기 돈으로 하면 할 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자기 돈으로 골프 친 적이 몇 번 있을까요? 근데 모든 사람이 n분의 1인데. 골프 칠 수 있어요. 골프를 나쁘다고 이야기 않습니다만은 그동안 군인들이 또 그런 분들 많이 욕을 해왔던 분들이 이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다면 어쩌겠어요. 자기가 소식껏 살아간다면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이 본인들이 이제 처지에 따라서 이야기를 바꾸는 거고, 특히 이제 결국 기업인들 이렇게 욕하고 하면서 과거에 또 기업인들의 돈 받았던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골프 싱글이 되려면 제가 듣기로는 골프 연습장에서 살아야 되고 일주일에 2번은 최소한 나가야 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돈과 시간의 문제인데, 와, 어떻게 싱글이 될 수 있었는지 그분은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월급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사업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제가. 네, 그리고 따님은 시카고 예술대학에 가서 있고요. 야, 정말 세상에 어떻게 요지경 속으로 살아도 이런 요지경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